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됐던 공인중개사법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게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사에 2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 시험이 4월 달에 보통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잘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최근 5년간 감정평가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1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2020년이 31회, 공인중개사법도 2020년이 31회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학 원론 A형 117번 문제입니다. 2020년도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쉬운데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분들은 공인중개사법을 전혀 공부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모르고 찍었다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용어정의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용어정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다. 틀렸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고요. 2014년도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다 했는데 20톤 이상 선박은 의제부동산입니다.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고요.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의제부동산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3개밖에 없죠. 그 외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업건, 항만운송사업재단, 어업재단 이런 것들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박은 20톤 미만이든 20톤 이상이든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고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직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개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죠.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인, 배우자, 친인척, 친구한테만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아도 이건 중개업이 아니죠. 특정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7번 하면 반복이고 6번 하면 반복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고요. 또 계속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판을 달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4번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를 말하고요.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2번은 선박은 20톤 이상 등기된 선박은 의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없어서 중개사물이 아니고 20톤 미만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중요한 점은 이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임원, 자격증 있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므로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A형 감정평가사 2020년 A형 118번입니다. 감정평가사가 80번부터 12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부동산학 원론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문제가 2문제, 그 다음에 민법 문제, 세법 문제, 공법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학 원론에. 자,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1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그렇죠. 만약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거래라면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다면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번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때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제출은 단독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단독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공동으로 같이 갔는데 만약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다 라고 해서 시행규칙에서는 삭제를 했고요. 지금도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에는 보면 단독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된다는 취지이지 한 명만 제출해야 되고 만약 2명이 가면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신고서 서식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요. 제출은 한 명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잔금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30일 하면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4번 누구든지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까지 맞고요. 5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의 거래 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무효,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가 X네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60일 X입니다. 무효,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일로부터 30일, 해제 등의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도 해야 되죠. 전월세 신고도 해야 되는데 역시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해제 등의 신고를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안 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임대차 신고를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무효,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의 신고를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개업공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나 해제 등의 신고를 개업공개사가 하지 않아도 개업공개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해제 등의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올해 2021년 공인중개사법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